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콘크리트에 대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뭣도 생각을 하자. 철근 콘크리트에서 철근에 대해서는 꼭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추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철근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가?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철근 그러면 하나는 멋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규격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온 게 SG 400이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가공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가공에 관해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상온 가공을 한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냉간 가공이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표준 갈고리의 각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표준 갈고리 가지고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어떤 것, 늑근이나 띠철근. 자, 늑근을 또는 뭐라고도 하고 스트럽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다? 띠철근이 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몇 도다? 90도, 135도다. 이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근의 갈고리의 각도는 몇 도하고 몇 도가 있다? 90도와 180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착력에 관한 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철근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클수록 부착력도 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철근의 표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부착력이 증가하는데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장에 비례한다. 자, 또 한 가지는 이형 철근이 원형 철근보다 부착력이 좋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굵은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것보다 가는 철근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좋겠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이형 철근 그 다음에 가는 철근의 수를 증가시키자. 자,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철근의 이음에 관한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철근의 이음의 원칙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인장력이 큰 곳은 피하자. 자, 그래서 그러면 이을 때는 어디서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죠. 중앙부에서는 어디에서 있고 상부에서 있고 단부에서는 어디에서 있는다? 하부에서 있는다. 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 또 반대로 복근 보일 때는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보액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얘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상부근은 어디서 있는다? 반대. 중앙부에서 있고. 그렇죠? 그 다음 하부근은 어디서 있는다? 단부에서 있는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고 겹침 이음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적 이음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용접 이음이 있다. 근데 이제 겹침 이음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일단 하나를 기억을 합니다. 자, 몇 밀리미터? 35mm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할 수 없다.
자,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 기계적 이음이나 용접 이음은 항복 강도의 몇 퍼센트? 125% 이상이 나와야 되겠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정착 뽑히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장이나 특히 압축에 대해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인장에 대해서 뽑히지 않도록 하려면 자, 여기 말단에 뭘 만들어주는 것이 갈고리를 만들면 인장에서는 효과적이지만 압축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착 위치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정착 위치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웬만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보에서는 어떻게 한다? 기둥에다 하고, 기둥의 주구는 기초에다 하고. 자, 그 다음 보가 있으면 작은 보가 있는 작은 보는 큰 보에 정착시킬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지중보는 기초나 기둥에다 합니다. 자, 벽철근은 자, 쭉 주변에다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둥에도 할 수 있고, 위로는 보에도 할 수도 있고, 슬라브에도 할 수가 있죠. 자, 그 대신 바닥철근은, 슬라브는 자, 기둥에다 가지 않는다. 그러면 벽이나 어디에다 한다? 보에 한다. 자,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순간격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순간격은 자,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몇 밀리미터 이상? 자, 수평철근의 순간격. 그러면 순간격은 자, 몇 미리? D가 아니죠. 왜 D가 나오냐? 25mm 이상 또는 철근의 공칭, 지름 이상이라고 한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나오는 거 피복이다. 그렇죠? 그래서 피복에 관해서는 자, 기본적으로는 내식성과 내화성을 확보하기 위한 거지만 또 한 가지는 부착력을 확보하는데도 피복 두께가 필요하다. 자,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다? 피복 두께죠. 자, 피복 두께는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한다? 콘크리트의 표면에서부터 자, 최외곽 철근 표면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최외곽 철근이 뭐냐? 그러면 기둥은 자, 뭐가 될 것이고 띠철근이나 또는 뭐가 됩니까? 나선철근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보에서는 뭐가 된다? 스트럽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자, 외면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자, 흙에 직접 접하지도 않습니다. 자, 이럴 때 보의 피복 두께는 몇 밀리미터이다? 40m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얼마를 넘을 때 40메가파스칼을 넘으면 이상이면 뭐 할 수 있다? 10mm를 감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것이 무엇에 관한 얘기다? 철근에 관한 기본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지금 우리 정리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10분 걸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분. 그러면 한 1시간 동안에 몇 번을 볼 수 있습니까? 6번 이상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문제를 봅니다. 자, 1번. 긴장재를 제외한 철근의 설계 기준 항복 강도는 600메가파스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알게 뭡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그냥 패스하자 이랬죠. 이거 왜 냈어요? 당황하라고. 이 문제는 지금 아주 어려운 문제니까 니네들이 맞출 수
없을 거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실은 어떤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진심을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동을 보면 된다. 단기 행동을 보고 장기 행동을 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부분에선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제 아는 건축회사를 하신 분이 자기한테 충성을 3년간을 했대요. 어떤 분이 쓸개까지 빼주더래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한 타임만 기다렸다. 자, 2번 띠철 걷는 기둥주근의 자 어떻게 됩니까? 좌굴방지와 전단보강 역할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뭐 했다? 좌굴방지. 그 다음에 전단보강을 한다. 자, 이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나선철근은 기둥의 연성 능력을 증가시켜준다.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자, 또 한 가지는 자, 겹치미음은 35mm 초과하는 철근은 겹치미음 할 수 없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도 풀어봤지만 자, 35mm 초과하는 철근은 기계적 이음이나 아니면 용접을 하면 됩니다. 단, 자,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여기서 중요합니다. 인장부가 아니라 압축부에서 겹치미음 할 때는 35mm 이하의 철근과 그러니까 두 개 다 35m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하나는 35mm 이하의 철근과 초과하는 철근은 뭐 할 수 있다? 겹치미음 할 수 있다. 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스트럽 철근과 띠철근의 표준갈고리 각도는 90도하고 몇 도가 있다? 135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주근이 90도하고 몇 도? 180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변중만 올렸죠? 자, 항상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번 봅니다.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 자, 이건 뭘까요? 부재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 어떤 철근을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여기 지금 힌트가 있죠. 보의 전단 철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스터럽이에요. 자, 이 철근은 뭘 의미한다? 스터럽이다. 그러면 스터럽은 자, 어디에 촘촘하게 배근한다? 양 단부에 촘촘하게 배근되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간격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보가 조금 아무렇게나 그랬어요. 요 전단 균열이 각도가 몇 도냐면 45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45도면 요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비율로 하면 1대1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전단 철근은 적어도 이 사이 하나는 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라도. 그래서 보춤의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몇 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600mm 이하로 한다? 일반적인 얘기다. 자, 이걸 뭐 암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규정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내진성을 요구할 때는 이것의 반. 그럼 4분의 D 300m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는 이건 시공기사한테는 중요하지만 주택관리사에서는 이 정도 숫자까지는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숫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합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계로는 자, 요번 특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모르면 자, 요약집 보고 더 모르면 기본서 모르는 부분만 찾아보면 되겠죠.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10번에 1번이 행방불명이네요. 가끔 가다가 뭐 요래요.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안 넣은 게 아닙니다. 자, 철근의 주장이 큰 것이 부착력에는 좋다. 맞죠? 자, 우리가 주장이 크다. 주장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둘레 길이를 의미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레 길이가 크다는 것은 이형철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슬래브의 주근은 자, 어떤 철근이든 자, 띠철근이나 이런 건 가장 바깥쪽에 메어놔야 되지만 자, 주근은 항상 중심축에서 어느 쪽에 먼 쪽에 배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배력철근보다는 어느 쪽에? 바깥쪽에. 아시겠죠? 바깥쪽에 배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3번 유형철근이 원형철근보다 콘크리트와의 부착 강도가 크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4번 자 2번하고 4번은 사실은 26회 때 기출지문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일방향 슬래브의 배력철근은 자 단변 방향으로 배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배력철근 그러면 사실은 온도철근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일방향 슬래브는 주근과 온도철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것도 시방서 설계 기준에 따라서 개념이 바뀔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한때는 그냥 구분 없이 일방향 슬래브든 이방향 슬래브든 그냥 배력근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근 말고 부근을. 자, 그런데 힘은 먼 쪽으로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가까운 쪽으로 전달시키는 것이 나을까요? 그러면 빨리 배출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단변 방향으로 배근하는 것은 항상 배력철근이 아니라 보다 주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배력철근은 무슨 방향으로 배근한다? 장변 방향으로 배근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하고 4번하고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자, 그 다음 5번. 건조수축 또는 온도 변화에 의하여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철근을 뭐라고 한다? 온도철근 또는 수축온도철근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자, 여기서는, 자, 당연히 몇 번이 틀린 거다? 4번이 틀린 거다. 자,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갖고 있으면 그렇게 맞추기는 어렵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다음 콘크리트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 콘크리트 배합 시 사용되는 물의 양이 많을수록 강도는 떨어집니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 탓으로 초기 재령에 동결된 콘크리트는 그 후 적절한 양생을 하여도 강도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자, 3번. 콘크리트의 물 결합 재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로 하며 단위 수량은 185kg/입방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수밀 콘크리트는 자, 물 시멘트 비가 몇 퍼센트 이하로 되어야 한다고 그랬죠? 50% 이하라고 그랬죠? 물 시멘트 비가 몇 퍼센트? 50% 이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 5번. 일반 콘크리트는 원칙적으로 공기연행 콘크리트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틀렸다. 자,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동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연행제를 사용한다 이랬었죠. 자, 이거 공기연행 콘크리트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AE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이어치기에 대해서 나왔네요. 보가 그 경관 중에서 작은 보와 교차할 경우에는 작은 보 폭의 몇 배? 2배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시공이음을 설치한다. 자, 시공이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자, 시공이음에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죠. 하나는 어디에서 한다? 전단력이 작은 곳에서 해야 되죠. 큰 곳은 피합니다. 자, 그 다음, 자, 첫 번째, 기둥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둥의 시공이음은 어디? 경계면에서 한다. 보나 슬라브와의 경계면.
벽보 또는 바닥판과의 어디에? 경계면에서 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둥이나 벽입니다. 벽도 넣읍시다. 자, 그 다음에 보는. 자, 금방 얘기를 했었죠? 경관의 2분의 1. 그러니까 중앙부에서 어떻게 하자? 수직으로. 자, 보는 기둥은 수평이 되겠네요. 그 다음 작은 보가 있는 큰 보의 음은, 자, 금방 봤죠? 작은 폭의 몇 배? 2배. 자, 이런 것들 정도는, 자, 그리고, 자, 당연히 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항상 요 정도는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가지고 틀리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보죠. 12번.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 단위 수량이 많아지면 슬럼프 값이 높아지지만 강도가 저하되고 재료 분리 가능성이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은 많이 나올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자, 2번. 자, 시멘트의 분말도가 크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지고 블리딩이 감소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다음 포졸란, 플라이애시 이런 것들은 아주 미분말이라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워커빌리티를 좋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공기량, 그러니까 에이젤을 사용하면 워커빌리티를 좋게 하죠. 그래서 에이젤을 넣으면 공기량이 증가하고 그래서 슬럼프 값이 증가해서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자, 이건 우리가 안 배워도 쇠석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돌이다? 깬돌이다. 이런 얘기죠. 깬돌은 입도 분포가 좋을 일이 없겠죠. 자, 사실은 입도 분포가 좋아야 워커빌리티가 좋죠. 그리고 입형은 구형이어야 워커빌리티가 좋지만 쇠석이라고 하는 것은 입도 분포가 좋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워커빌리티가 좋지 않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가령 분말도가 크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지고 또 한 가지는 부배합이 뭐보다는 빈배합보다는 워커빌리티가 좋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항상 공기량 이거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 보자. 자, 13번에 나오니까 13번에서 정리를 하죠. 자, 13번 봅니다. 자, 다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우리 주택관리사의 문제는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것은 40문제 중에 한 2문제를 넘지 않아요. 한 문제나 2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어떤 주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중요해.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하나씩 강론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 1번 거푸집이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 상호 간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 격리제를 사용한다. 맞죠? 자, 이것하고 대비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긴결제. 자, 뭐가 있고 폼 타이가 있죠. 그렇죠? 자,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벌어지는 것을
이렇게 벌어지는 것을 뭐 한다? 막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또 시갑에 견디도록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 뭐가 있습니까? 이것과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것, 간격제가 있죠. 간격제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페이서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은 자, 어디하고 어디 사이입니까? 철근과 거푸집 사이의 거리를 확보한다. 그래서 피복 두께를 확보하는 것도 됩니다. 피복 두께와 관련성이 깊은 것 그러면 뭐가 된다? 간격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이번 보의 측면 거푸집 너레 해체는 5메가파스칼 이상이면 해체할 수 있죠. 그런데 뭘 요구할 때? 내구성을 요구하면 이때는 몇 메가파스칼 이상에서 해체할 수 있다? 10메가파스칼 이상에서 해체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자 3번 봅니다. 콘크리트 혼합부터 부어넣기까지의 시간한도, 타설까지 시간한도는 자,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도씨를 기준으로 이상, 이하, 이상 미만. 뭐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자, 비빔부터 타설까지. 자, 요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허용 이어넣기 시간이 있죠. 이어치기, 이어붙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시간 한도. 자, 이렇게 되면 자, 여기는 몇 분하고 몇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90분. 그 다음에 여기 120분. 한쪽만 기억하자 이랬죠. 왜냐하면 30분만 더 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이쪽으로는 자, 여기 120분 또는 2.0시간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뭐라고 한다? 120분이다. 2.5시간 또는 몇 분이 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와서 암기하려고 그러면 이제 죽겠죠. 자, 4번 혼화제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혼화제를 여기서 혼화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플라이애쉬. 아시겠죠? 자, 이런 것 넣지 않은 상태에서 슬럼프지가 낮을수록 슬럼프지가 낮다는 얘기는 물을 적게 썼다 이런 얘기죠. 물을 적게 쓰면 강도는 어떻게 될 거다?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콘크리트의 온도가 증가하면 자, 기본적으로는 에이제의 역할이 감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량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플랫이나 뭐 포졸런이나 이런 것 쓰게 되면 공기량도 역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하나만이라도 기억을 하자. 온도가 증가하면 공기량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자, AJ를 많이 넣으면 공기량은 증가한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봅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자, 쭉 한번 봅니다. 1번 자, 전단 균열은 4인장 균열 형태로 나타난다. 맞죠? 자, 그래서 보통 몇 도 각도로 단부에서 45도 각도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2번 치마 균열은 자, 백은된 철근 직경이 클수록 증가한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여기다가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것 철근 백은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은 방향을 따라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상부에서 발생을 하죠. 자, 그 다음 3번 온도 균열은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차와 부재 단면이 클수록 증가한다.
그래서 가령 어디에서 댐 같은 거 지었을 때 잘못하면 온도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자, 콘크리트에 뭘 억제해야 됩니까? 수하열을 억제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멘트를 사용했다? 중용열 시멘트 같은 것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중성화, 건조 수축균열, 알칼리 골재 반응 등은 콘크리트 경화 후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뭐 또 해보자. 경화전 균열도 있죠. 경화전 균열은 세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가 있다? 그러면 자, 소성 수축균열이 있고, 자, 그 다음 소성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치마 균열이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수하열에 의한 무슨 균열이 있다? 온도 균열이 있다. 자, 그리고 항상 우리가 건조 수축균열과 자, 소성 수축균열의 공통점은 자, 이건 뭐 공통점은 무엇에 있다? 수분 증발에 따라서 발생하는 균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다른 점은 자, 경화를 기준으로 경화 전에 발생하는 것, 경화 후에 발생하는 균열의 차이점이 있다. 자, 이런 것들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휨균열은 자, 수직균열이 보에서는 상부, 단부에서는 상부에 생기고요. 그 다음 중앙부에서는 하부인데 주로 어디서 얘기를 한다? 단부보다는 중앙부에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발생하는 균열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전단균열. 자, 사인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스타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무엇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균열에 대해서도 정리하자. 균열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어디에서? 균열에서 가장, 균열과 철근 파트에서 가장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15번 봅니다. 자, 철골구조네요. 철골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강제는 재질이 균등하지만 인성이 커서 고층 빌딩과 같이 큰 변이가 발생하는 부재에 적당하다.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 자, H형광보에서 스티프너는 전단 보강, 덮하는 휨 보강에 사용된다. 맞죠? 자, 3번 하이브리드 빔은 플랜지와 외부의 재질을 다르게 하여 조립시켜 휨 성능을 높인 조립보이다. 맞는 얘기네요. 4번 허니콤보는 외부의 재질을 다르게 하여 조립시켜 휨 성능을 이거 문제 잘못 냈네요. 그렇죠?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 지금 하이브리드 빔이죠? 그렇죠? 자, 허니콤보가 아니라 허니콤보는 뭡니까? 구멍이 있다. 그래서 자, 허니콤보는 뭐가 있다? 구멍이 있다. 이런 얘기고, 자, 어떻게 써요? 이렇게 사선으로 잘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바쁘게 하려니까 오히려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용접했다. 용접하니까 뭐가 했다? 구멍도 생기고 춤도 커졌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 구멍을 통해서 덕트 같은 것을 시공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춤이 증가해서 뭣도 증가했다? 휨 성능도 증가한 것이 허니콤보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자, 인장제 결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 결선 무시할 수 없죠. 자, 인장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무시할 수 있다? 압축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도 사실은 허니콤보는 제 머릿속에는 요 내용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치매인가 봐요. 저도 지금 마음속으로는 제일 무서운 질병이 암이 아닙니다. 치매입니다. 안 걸리면 마음속으로는 이래요. 죽으면 되지. 근데 고통스럽겠죠. 근데 치매는 나는 모르잖아. 그렇죠? 주변 사람들만 알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절의 스님들도 제일 치욕적으로 생각하는 게 치매래요. 그렇잖아요. 도 닦고 있는데 치매 걸리면 이상하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자, 스티프너는 어디하고 관련돼 있다? 외부하고 관련돼 있죠. 그 다음 덮화는 어디하고 관련돼 있습니까? 플랜지하고 관련돼 있다. 자, 그 다음 하이브리드 빔은 플랜지와 외부의 재질을 다르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플랜지는 뭘 썼다고요? 고강도. 그래서 휨 성능을 휨에 대응하기 위해 넣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외부는 춤만 크게 하면 되니까 보통 강도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하고 대비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합성보가 있죠. 합성보는 서로 다른 부재가 외력에 합력해서 외력에 대응하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거하고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와 그 다음에 철골보가 콜라보레이션 했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합칠 수 있는 것에는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 이런 것들 용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셔야 합니다. 뭐가 들어간다? 시어 커넥터 또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전단 연결재. 자, 그리고 또는 이것을 기성품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스터드 볼트라고 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봅니다. 용접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골에서는 용접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고력볼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골에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철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구식 구조다. 그럼 가구식 구조는 특색이 뭐냐? 가늘고 긴 부재를 이용해서 하나는 짜임새. 그러니까 트러스 같은 거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구조역학에서 주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 가지고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는 뭐다? 접합부. 그러니까 접합부에서는 무슨 접합이 있고 리벳 접합이 있고 볼트 접합이 있고 고력 볼트 접합이 있는데 요즘 리벳 잘 안 하니까 리벳 가지고는 거의 시험 문제가 안 나오고 그 다음 일반 볼트는 신뢰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부에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있다? 고력 볼트 접합. 그리고 용접 접합이 있는데 특히 용접 접합은 강접합으로 취급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둥가보는 무슨 접합할 거다? 강접합. 그럼 용접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을 때는 용접을 할 수도 있고 고력 볼트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현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용접이 편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접과 관련한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용접 용어, 용접의 특징, 그리고 용접 분량, 이런 것들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 교재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다음 용접과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언더컷은 용접부에 생기는 작은 홈으로 용접 전류의 과대 또는 운봉의 불량, 용접 속도의 불량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 그래서 특히 과대하다 전류가, 그리고 당연히 항상 불량은 용접 운봉 불량 때문에도 생기겠죠. 자, 속도 불량 등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오버랩은, 자, 녹지 않고 겹쳤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운봉의 불량, 그리고 용접 전류가 붙지 않았다는 얘기는 서로 녹지 않았다 이런 얘기니까 어떨 때 약할 때 생기기 쉽죠. 자, 블로홀은 용착금속 속에 남아있는 가스로 인해 발생하며, 발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발생하며, 제가요 맞춤법이 초등학교 때 100점을 맞은 적이 없어요. 발생하며 용접봉에 습기가 많거나 가스 용접 시 과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용입불량은, 자, 이런 얘기죠. 자, 지금 이렇게 뭐 할 때 이게 뭡니까? 개선각도, 홈각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홈각도가 협소하거나 또는 용접전류가 낮거나 용접 속도가 너무 빨라서 여기까지 침투하지 못했다. 이럴 때 발생하기 쉽다. 자,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 은점은, 자, 수소가스죠. 수소가스가 원인이며 용착금속의 연성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항상 용접부는 압축 강도가 증가합니다. 근데 취성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충격에 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언더컷, 오버랩, 블로홀, 자, 그 다음에 블로홀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피트가 있죠. 피트는 뭐예요? 가스가 날아가서 위에가 뭘로 됐다? 이렇게 홈으로 남게 된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피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언더컷과 대비되는 것. 자, 뭐가 있습니까? 크레이터가 있죠. 크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어디 생긴다? 용접부의 시점이나 종점에 생긴다. 그래서 우묵하게 파였다. 뭐처럼? 화산처럼. 또는 자, 크레이터, 분화구처럼. 그래서 언더컷 그러면 또 여기다가 세 조각 이렇게 하나 붙여주죠. 이 붙여주는 세 조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엔드 탭이라고 한다. 그래서 크레이터 같은 것들을 방지할 때 사용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엔드 탭이 있다.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금방 말씀드렸던 것들, 언더컷도 있고 오버랩도 있고 블로홀도 있고, 자, 공기가 날아가고 홈으로 남게 된 부분을 뭐라고 한다? 피트라고 한다. 시점이나 종점에 발생한다. 우묵하게 패였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 크레이터라고 한다. 그럼 크레이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넣는다? 엔드 탭을 넣는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7번 봅니다. 17번. 자, 철골 구조의 내화 피복 공법에 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부터 봅니다. 두 종류 이상의 재료를 이용하여서, 자, 그러면 이건 합성공법이라고 하죠. 합성공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자, 우리 자, 기본적으로 내화 피복 공법은 자, 도장공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뭣도 있고, 습식, 자, 건식, 그 다음에 네 번째 합성. 자, 시험 문제는 보통 여기까지만 나오더라고요. 다섯 번째 복합공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는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화 도장 썼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습식은 뭐가 있습니까? 자, 미장공법도 있고, 품칠공법도 있고, 그 다음에 타설공법도 있고, 뭐 조족공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건식공법은 건식 성형판 썼다 이런 얘기죠. 시공은 빠르지만 깨지기가 쉽습니다. 자, 그 다음 합성공법에는 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이종재료 뭐가 있다? 적층공법이 있고, 그 다음 서로 다른 재료를 접합공법이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복합공법은 대표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그러면 무슨 공법? 멤브레인 공법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하나의 시공으로 두 가지 기능을 얻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뇌와 피복도 역할하고 반자, 천장의 역할도 하도록 하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는 것이 자, 요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2번 13층인 주거시설에서 1층의 보와 기둥은 자,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성능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알게 뭡니까? 그러면 일단 넘어가요. 자, 그럼 3번 봅니다. 도장공법의 내화도료는 화재 시 강제의 표면 도마기, 발포, 팽창하의 단열층을 형성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자, 4번 성형판 부침공법은 작업 능률이 우수하나 재료 파손의 우려가 있죠. 금방 봤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철골 구조는 800도씨에서 강도가 거의 강제 강도의 2분의 1에 가깝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0에서 600도씨가 됐을 때 강도의 몇 분의 1? 2분의 1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00도씨가 연화점이에요. 연화점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 형태는 유지가 되지만 강도는 거의 없다예요. 그래서 강도가 어디에 가깝다? 0에 가깝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온도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요 정도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2번은 복잡하면 외우지 마세요. 한 번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한 번. 자, 우리 내화도는 내화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4층 몇 미터? 20m 이하 이내는 자, 1시간 내화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지금 제가 거꾸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몇 층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12층 몇 미터? 50m. 자, 이것을 반대로 쓸게요. 이하 이거 몇 시간? 2시간. 그리고 초과는 몇 시간 내화도다? 3시간 내화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기서 보면 13층짜리에서 자, 1층 보아 기둥의 내화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기 몇 층이 있다? 13층짜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얘기한다고 그랬죠? 몇 층까지? 4층까지는 여기가 몇 시간? 1시간 내화도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몇 층이 남았습니까? 9층이 남았죠? 그러면 여기를 보면 몇 층? 12층 이내는 몇 시간 내화도다? 2시간 내화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1층의 내화도는 몇 시간짜리다? 2시간짜리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까지 문제가 나면 조금 잔인하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이 정도로만 이것도 고득점을 원할 때나 보셔요. 고득점을 원할 때나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쉬었다가 18번 가겠습니다.